나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하남경영고등학교. 하남경영고등학교는 1995년 개교 이래 모두에게 신뢰받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으며 명품 특성화 고등학교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0 제20회 경기도 상업교육 페스티벌 종합 2위, 금융실무, OPT 실무 부문에서 금상, 창업실무, 컴퓨터 그래픽 부문 은상, 사무행정, 취업설계 프레젠테이션에서 동상 수상,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교육부 중등 직업계고 비중 확대 사업, 하남시 좋은 학교 육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선정되어 최상의 교육 환경에서 NCS 기반 실무 능력을 갖춘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수업료와 급식비를 전액 지원받으며 다양한 방과 후 수업, 진로 특강, 교내외 연수, 글로벌 현장 체험 연수 등 각종 교육 활동으로 취업뿐만 아니라 진학, 선취업, 후진학까지 다양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 목표에 맞는 맞춤반 시스템으로 대기업, 공기업반에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각종 연수와 전문가와의 만남 등 학교의 든든한 지원으로 제가 원하던 기업에 안정적으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군과 관련된 5개 학과가 있습니다. 특히 학과별 전공 코스제를 통해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금융회계과는 회계 전공 코스와 경영 전공 코스로 운영되며 금융 및 회계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기업의 회계 담당자, 회계법인 및 세무사 사무소, 은행 등에 취업하고 금융회계 경영 관련 학과에 진학합니다. 서비스 경영과는 쇼핑몰 플랫폼 전공 코스와 카페 경영 전공 코스로 운영되며 전자상거래, 바리스타,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인터넷 쇼핑몰 운영 관리자, 카페 경영, 바리스타 분야로 취업하고 경영 서비스 관련 학과에 진학합니다. 스마트 IT과는 정보처리 전공 코스와 IT 전공 코스로 운영되며 정보, PC 정비 등 IT 관련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네트워크 관리 업체 등에 취업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에 진학합니다. 서비스 디자인과는 캐릭터 디자인과 편집 디자인 코스로 운영되며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전자출판 등 디자인 전문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디자인 회사, 광고 기획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 취업하고 디자인 관련 학과에 진학합니다. 보건간호과는 보건의료인 전공 코스로 운영되며 간호조무사, 병원 코디네이트 등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간호조무사, 병원 코디네이터, 요양보호사, 보건직 공무원 등에 취업하고 간호보건 계열대학에 진학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인문계 고등학교 대신에 하남경영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3년간 꾸준히 각종 특강, 연수, 학생회, 경진반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 방과 후에는 대기업 공기업반에서 전공 관련 자격증과 자기소개서, 면접, NCS 등을 준비해 KB국민은행에 입행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경력을 쌓아 재직자 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다음 목표입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에 진학한 덕분에 제 꿈을 비교하여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우리 학교의 이야기를 좀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취업생, 대학생, 그리고 학과별 재학생 1명씩을 패널로 구성하여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홍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하남경영고등학교. 하남경영고등학교는 1995년 개교 이래 모두에게 신뢰받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으며 명품 특성화 고등학교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0 제20회 경기도 상업교육 페스티벌 종합 2위, 금융실무, OPT 실무 부문에서 금상, 창업실무, 컴퓨터 그래픽 부문 은상, 사무행정, 취업설계 프레젠테이션에서 동상 수상,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교육부 중등 직업계고 비중 확대 사업, 하남시 좋은 학교 육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선정되어 최상의 교육 환경에서 NCS 기반 실무 능력을 갖춘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수업료와 급식비를 전액 지원받으며 다양한 방과 후 수업, 진로 특강, 교내외 연수, 글로벌 현장 체험 연수 등 각종 교육 활동으로 취업뿐만 아니라 진학, 선취업, 후진학까지 다양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 목표에 맞는 맞춤반 시스템으로 대기업, 공기업반에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각종 연수와 전문가와의 만남 등 학교의 든든한 지원으로 제가 원하던 기업에 안정적으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군과 관련된 5개 학과가 있습니다. 특히 학과별 전공 코스제를 통해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금융회계과는 회계 전공 코스와 경영 전공 코스로 운영되며 금융 및 회계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기업의 회계 담당자, 회계법인 및 세무사 사무소, 은행 등에 취업하고 금융회계 경영 관련 학과에 진학합니다. 서비스 경영과는 쇼핑몰 플랫폼 전공 코스와 카페 경영 전공 코스로 운영되며 전자상거래, 바리스타,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인터넷 쇼핑몰 운영 관리자, 카페 경영, 바리스타 분야로 취업하고 경영 서비스 관련 학과에 진학합니다. 스마트 IT과는 정보처리 전공 코스와 IT 전공 코스로 운영되며 정보, PC 정비 등 IT 관련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네트워크 관리 업체 등에 취업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에 진학합니다. 서비스 디자인과는 캐릭터 디자인과 편집 디자인 코스로 운영되며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전자출판 등 디자인 전문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디자인 회사, 광고 기획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 취업하고 디자인 관련 학과에 진학합니다. 보건간호과는 보건의료인 전공 코스로 운영되며 간호조무사, 병원 코디네이트 등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간호조무사, 병원 코디네이터, 요양보호사, 보건직 공무원 등에 취업하고 간호보건 계열대학에 진학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인문계 고등학교 대신에 하남경영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3년간 꾸준히 각종 특강, 연수, 학생회, 경진반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 방과 후에는 대기업 공기업반에서 전공 관련 자격증과 자기소개서, 면접, NCS 등을 준비해 KB국민은행에 입행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경력을 쌓아 재직자 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다음 목표입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에 진학한 덕분에 제 꿈을 찾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는 스트레스 없는 머물고 싶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갑니다. 학생들은 스포츠 클럽, 스트레스 프리존, 점심시간 미니 콘서트, 이달의 베스트 콘테스트, 짠내 투어, 스라벨 문화체험, 체육 한마당, 동아리 발표회, 건담제, 2박 3일 쓰담쓰담 수련활동, 테마별 문화체험, 학과별 직업체험, 디자인 열린공간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로 자신만의 끼와 재능을 발휘하며 활기차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 한양경영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였고 3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방과 후에는 디자인 엘리트반에 들어가 3년간 활동하며 친구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구축한 덕분에 경진대회와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웹디자이너로 홈페이지 관리, 제품 상세 이미지 및 카탈로그 제작 등을 하며 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에는 30여 가지의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NCS 직업 기초 능력을 가지고 심화 자격증 취득과 면접 준비를 통해 대기업 및 공기업으로 입사를 준비하는 대공기업반, 지역인재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무원 준비반, 전공 심화학습을 통해 우량기업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엘리트반, 우량기업과 MOU 협약과 해당 분야 전문가 교육을 통해 1:1 맞춤 취업을 제공하는 취업 산학 맞춤반, 졸업과 동시에 부사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사관 준비반을 비롯하여 각종 자격증, 자기소개서 작성 등과 관련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의 핵심 인재로 성장합니다. 충성! 부사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부사관 준비반에 들어가 필기시험과 체력 측정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면접 준비를 하여 면접 당일에는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임관 후 현재는 육군 24단에서 인사행정 부사관으로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에 가지 않았더라면 상상할 수 없을 지금 제 모습이 스스로도 정말 뿌듯합니다. 상상하는 나의 모습, 하남경영고등학교라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생활 예절과 직장 예절을 익히는 공수 예절 교육, 학생들과 기업이 한 팀을 이뤄 실무를 경험하고 과제를 수행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1팀 1기업 프로젝트, 해외 고등직업학교와의 자매 결연으로 학생들에게 해외 문화 탐방 및 직업교육 시스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 체험 연수, 취업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장이 있는 나 선포식, 조정부, 교내 각종 경진대회, 전문 교과 동아리를 비롯한 70여 개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 기업 CEO 특강, 전문가 특강, 본교 졸업 선배와 멘토, 멘티 활동, 진로 토크 콘서트, 창업 아이템 대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 능력과 실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제 친구들은 한창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미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내신 관리와 자격증 취득, 그리고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한 덕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회 활동과 전문 동아리 활동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290여 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처를 발굴해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의 소중한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뤄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한양경영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과 방과 후 디자인 엘리트반에서 배운 지식들로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며 그 꿈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웹디자이너로 취업을 하였고 하루하루 제 꿈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양경영고등학교에서 꿈을 펼쳐보세요. 하남경영고등학교에서는 취업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명문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인문계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저는 하남경영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회계 과목을 배우며 제 적성을 발견했고 내신 성적을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제가 원하는 대학교 회계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남경영고등학교에서 학생자치회, 전문교과 동아리, 경진대회 및 디자인 공모전, 대만 글로벌 현장체험 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선배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멘토가 되어 후배들의 미래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한 경우에도 3년간 전문성과 경력을 쌓은 후 선취업 후 진학 제도를 통해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였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며 더욱 전문적인 인력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 전형에 지원하여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직장과 학교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까봐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 지금은 너무나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회사에서 배운 것들은 지금 저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혁신적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나의 미래. 하남경영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의 열정으로 미래를 디자인해보세요. 잘 보셨나요? 저는 하남경영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선취업 후 진학과 대기업에 입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남경영고등학교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희건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저는 오늘 하는 2차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하남경영고등학교의 매력을 알게 되고 취업이라는 목표가 생겨서 우리 하남경영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택의 후회는 없죠? 오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소질과 적성에 맞게 진로를 선택하여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생동감 있는 경험담으로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입학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패널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스마트 IT과를 졸업하고 현재 우리은행에서 재직 중인 박재원 선배님이십니다. 2020년 서비스 디자인과 졸업 후 현재 한미약품에 재직 중인 신지은 선배님이십니다. 2020년 금융회계과 졸업 후 현재 흥국산업에 재직 중인 안가은 선배님이십니다. 2019년 서비스 디자인과 졸업 후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과를 재학 중인 김경민 선배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재학생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계과 3학년 서재덕 학생입니다. 서비스경영과 3학년 구나연 학생입니다. 서비스 디자인과 3학년 조하란 학생입니다. 스마트 IT과 3학년 김기빈 학생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간호학과 1학년 유재선 학생입니다. 인문계고와 특성화고 진학을 두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성화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와 어떤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서재덕 학생에게 첫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한 내신이 140대에서 150대 정도의 점수였습니다. 이 정도 성적은 중학교에서 이제 출석만 잘하고 그냥 수행평가에서 이름만 적고 그냥 시험 공부에 진짜 1주, 2주 하는 그런 내신 성적인데 이런 공부 국영수 실력 가지고 인문계 가서 8등급하고 7등급하고 이렇게 받아 깔 바에는 특성화고등학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학과로 진학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별로 불만 없이 만족하면서 재학을 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취업을 성공하여
만족적인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유재선 학생분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별 전공 수업 시간에 배우는 교과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가요?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수업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들으면 누구나 다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귀여운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IT과 김기윈 학생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특별히 있나요? 학과를 선택할 때는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미래에 하고 싶은 진로에 관련된 학과를 선택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학과를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저희 학교에 진학하신 뒤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학과가 더 나을 것 같아 해서 그 1학년 때는 과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걸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질과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 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취업과 진학 모두 어렵지 않으니까 본인이 꾸준하게 배우고 싶은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표정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 우리 구나연 학생, 네, 서비스 경영과 대표 우리 구나연 학생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하면 대학교를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취업을 하면 대학교를 못 갈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취업을 하고 나서도 재직자 전형이라는 특별 전형을 통해서 더 유리하게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많은 대학교에서도 해마다 재직자 전형을 뽑는 인원을 늘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취업을 성공하신 한미약품 신지은 선배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에 다니시는데 고졸 취업으로 어려운 점과 고졸 취업으로 좋은 점을 함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졸 취업으로 어려운 점은 딱히 없었고요. 또 고졸 취업이라고 해서 편견과 무시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찍 사회생활을 해서 배울 점도 많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어간다는 느낌을 매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여행도 많이 가고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지금 마음껏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군한 학생이 잠깐 말해줬는데요. 선취업 후진학 제도입니다. 저는 학업에 관심이 많은데 재직자 전형을 통해서 회사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고요. 또 재직자 전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서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바로 옆에 계시는 박재원 선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많은 중학생 친구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중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우리 학교에 매력이 있다면, 우리 학교에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은행에 재직 중인 박재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저희 학교의 장점에 대해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학교의 장점은 취업과 진학이 둘 다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잘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내신이 한 178, 180?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잘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는 교육을 선택했던 이유는 저는 대학교를 가서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위로 형 누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취업난 하는데 내가 한양교육고에 가면 1등을 해서 좋은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한테 해주셨던 선배님의 한 말씀이 기억에 남아서 제가 한양교연고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선배님이 저희 중학교에 설명회를 딱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은 학교를 보내고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고, 당연히 좋은 곳에 취업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 저는 기업은행에 들어가서 연봉 한 4천만 원 받으면서 20살에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딱 저 자리가 내 자리다 생각을 하고 한양교연고에 오게 됐습니다. 일단 한양교연고의 제일 큰 장점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 취업 아까 전에 43%라고 했잖아요. 요즘 같은 취업난에 43%면 저는 되게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학생들도 좀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보고 선택을 한다면 분명히 한양교연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후회할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흥국상업 안가은 선배님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장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여기서 제일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다른 곳에 비해 혜택이 진짜 많아요. 저도 이런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데, 우선 저는 이번에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 자취를 하면서도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자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혜택을 받는 것도 되게 많고, 중소기업 청년자금,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청년 내일 채용공제로 한 달에 12만 5천 원씩 내면서 2년에 1,600만 원을 돌려받는 그런 혜택도 되게 많고, 중소기업 청년 교통지원비 제도나 아니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 감면 제도 같은 혜택들이 우선 제일 많아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경민 선배님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패널 분들 중에 유일하게 대학교에 다니시고 있는데, 이 대학교에 다니시면서 이건 정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좋다 하고 느끼시는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자격증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고등학교는 전문직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아무래도 많이 취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워드 PPT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이나 회계 관련한 자격증을 총 8개, 9개를 땄었는데, 그게 대학에 가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PPT나 포토샵 일러스트 활용한 과제를 할 때도 다른 친구들보다 잘 편하게 할 수 있었고, 대학 졸업 요건에도 자격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자격증들이 우리 학교 수업에서 취득하는 자격증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대학교 생활에 있어서 부담도 많이 줄었고, 또 좋은 점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전형이 따로 있어서 인문계 친구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특성화고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률이 낮고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이제 활동을 다 모든 분들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혹시 우리 옆에 지금 계시는 우리 채영님은 학교 활동 많이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많이 없다고는 얘기 못 하는데, 일단은 먼저 방과 후 시간을 대공기업반에서 전사회계나 FAT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학교 홍보 동아리를 통해서 스피치 실력을 이제 늘리면서 면접에 가서도 저는 취업이 목표니까 면접에 가서도 다양한 경험을 얘기하려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대본에서 여기 채영님께서 저한테 많은 활동 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서 제가 그냥 따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진짜 많은 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업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선배님들처럼 학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학교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많은 활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를 꼽아보자면 제가 어제 점심시간에 AI 면접을 봤어요. 제가 KTNG라는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지원을 하면 AI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AI가 여기 앞에 친구가 갖고 있는 노트북과 함께 했는데 이 노트북에 이제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카메라가 저를 인식해서 뭐 저의 눈 떨림, 뭐 미소 이런 거 다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 웃어서 노트북 그 AI 친구가 저한테 왜 이렇게 썩소 날리냐고 좀 웃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나빴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학교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좀 전에 저희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채영님과 여기 패널 분들도 유튜브가 있거든요. 유튜브 저희 학교 채널에 오면 저희 동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스마트 IT과 김기빈 학생한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저희 하남경영고등학교가 안 좋은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기가 무서워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모든 학교를 가도 일부 좀 나쁜 친구들이 모든 학교에 다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게 학교의 전체 모습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학교를 오셔서 좋은 직장이나 좋은 대학을 가신 선배님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다 좋고 저는 학교 생활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속해 계시는 이 스마트 IT과만의 장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스마트 IT과는 일단 여기 우리은행에 취업하신 박재원 선배님도 저희 과를 나오셨는데요. 이 박재원 선배님처럼 그 컴퓨터 시스템 일반이나 뭐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 제작, 게임 기획 등 정보를 처리하는 과목, 즉 컴퓨터로 하는 과목들을 배움과 동시에요. 상업의 기본 원리인 회계 원리 과목도 같이 배우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폭과 직군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컴퓨터에 관심이 있거나 정보 처리를 좋아한다면 3년 동안 원하는 과목을 배우면서도 금융권이나 사무직에 취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정보 처리 부분에서 좀 높은, 약간 정보 처리를 잘하고 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위해서 과정 평가형 자격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저도 잘 가끔씩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 자격증은 원래 전문대 이상, 즉 대학교를 나와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이 스마트 IT과 학교 수업만으로 자격이 주어져서 이 대학교를 나와야지만 딸 수 있는 자격증을 저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딸 수 있고 이미 제 친구들 중에 딴 친구들도 있고 준비 중인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대학생들은 일일이 필기랑 실기 다 봐야 되는데 저희 학교는 실기만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이번 주부터 취업을 나간 군할 학생한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한다면 대공기업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 그리고 강소기업, 중견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취업 산학 맞춤반이라는 그런 과정을 수료해서 이런 중소기업들에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군할 학생에게 계속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재덕 학생과 같이 데코페이브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셨는데 중소기업 취업의 장점 또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중소기업 자체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취업사랑 맞춤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많은 예산을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러니까 4대 보험이 되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 취업 장려금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액수가 무려 400만 원입니다. 이 400만 원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대기업에 가면 받지 못해요. 오로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6개월을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되게 천천히 배울 수 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일단 이 기업의 실적을 내는 게 우선이잖아요. 모든 회사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회사는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해나가면 돼라고 되게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이라는 말이 나온 게 대기업에 못지 않은, 오히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복리 후생을 갖추고 있어요, 회사들이.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보다 이런 회사 다니고 싶은데 오히려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중소기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 패널분들 중에서는 가장 젊은 우리 보건간호학과 유재선 학생, 너무 귀엽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유재선 학생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재선 학생은 특성화고에 이제 입학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안 돼 가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제 주변 친구들이랑 의견이 비슷한데요. 먼저 특히 저희 보건간호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새로 개설된 과여서 실습실이 정말 여기 병원 시설이랑 환경, 장비가 정말 맘먹을 정도로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또 여기 주변 둘러보시면 여기 카페도 그렇고 여기 공원도 그렇고 또 저쪽에 가시면 피트니스 센터라고 헬스장이 있는데 정말 다양하게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좋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생활하는 거는 보건간호과의 수업도 그렇고 제가 또 학급 회장이고 엘리트 보건간호 동아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가온누리라고 자율 동아리를 하고 있어서 학교 생활하면서 오히려 보람차게 느껴집니다. 중에서 가장 영한 애이기 때문에 이 말을 신뢰적으로 믿어도 된다고. 네, 다음은 이제 서대덕 학생한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생활보다 내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학교 생활을 많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참여를 해야 한다면 어떠한 참여에 하면은 좋을지 그걸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신 성적도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이란 것은 자신이 얼마나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부만 내 성적이 높은 학생들만 인재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장에서 사람을 찍어내듯이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저희 가온누리 학생들이 지금 패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홍보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외부적으로 중학교로 가갖고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기도 하고 교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대표적으로 학생회가 있죠. 제가 학생회가 아니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군하연 학생님이 학생회를 하셨으니까 설명해 주실 거고, 경진반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경진반이 뭐냐면은 경기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는 상업 경진 대회인데요. 이제 학교 과목이 있듯이 그 대회도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2개인가 13개 정도의 과목이 되는 걸로 아는데 자신의 특기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해갖고 학교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학교 대표로 나가서 상장을 타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도전을 해보고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적 말고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이 있으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답변 중에 이제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많은 중학생 분들과 학부모님들이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아란 학생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희가 특성화고 학교에 와서 3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을 한다면, 그 취업을 한다면 3년 동안 만약에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성적만으로, 여태까지 번 성적만으로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건데, 거의 일반고 고등학교 못지않게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재직자 전형이 뭐냐면, 일도 같이 하고 학교도 같이 다닐 수 있는 야간 학교라는 그런 재직자 전형이라는 건데요. 그게 야간이 아닌 대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것처럼 저희가 야간에 똑같이 다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일을 하면서 학교도 같이 다닐 수 있어서 저희가 경력도 쌓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재학생들의 생동감 있는 학교 생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서 쓰신 질문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쓰신 질문지 한번 있으시다면, 쓰신 것 중에 좀 정말 궁금하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물어보셔도 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오셔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야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이제 많은 신입생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거니까, 질문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질문. 궁금한 거는 계속 물어보셔도 됩니다. 가산점 5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검다리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신 패널분 있다면 있으신가요? 진검다리 진로체험은 특별 전형에만 가산점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맞나요? 특별 전형에만 가산점이 들어가고요. 한 5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다음 질문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또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이따 끝날 때쯤 다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중에 현재 한미약품에 이제 다니시고 계시는 신지은 선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에서 주로 이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현재 회사 생활에 대한 어려움은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패스하고 그냥 현재 한미약품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만 맨날 일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매우 떨리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떨리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한미약품 영업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영업사원 및 회사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보통 총무나 회계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업무는 엑셀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보통 수업을 할 때 실무 중심적인 수업을 많이 해서 학원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 덕분에 회사에서 큰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었고, 선배님들께도 되게 회사에 있는 선배님들께도 예쁨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한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오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로 예를 들자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저의 적성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하남경영고에 없는 상태, 적성을 못 찾은 상태로 입학을 해서 저희 학교는 다양한 실습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을 찾으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취업이랑 대학 진학도 같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은 선택이 가능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적성에 대해서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 진학을 한다면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흥국산업 안가은 선배님께 다시 질문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대를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특성화고를 졸업하면 정말 취업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솔직히 서울대랑 대졸자들이랑 대우가 좀 달랐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취업해본 결과 오히려 좀 어려서 많이 예뻐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취준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성화고로 진학하면 특별 전형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돈도 더 빨리 벌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 경력도 더 빨리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더 빨리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는 이제 또 못 가니까, 서울대는 좀 어려우니까 차라리 취업을 빨리 해서 돈을 더 빨리 버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은행 박정은 선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어떤 활동을 중점으로 해야 할까요? 저는 되게 자부할 수 있는 게 하남경영고등학교에서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지만 활동은 정말 많이 했다. 제가 전교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좀 약간 1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 쉽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남경영고에서 1학년 때는 1등을 쭉 하다가 이제 2학년 때 너무 자만해가지고 저는 반에 중간도 못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업을 하면서 느낀 게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교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공부는 저희 학교는 열심히만 하면 누구든 1등을 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생 부회장 1학년 때 했었고 2학년 올라와서는 학생 회장을 했었고 그리고 가온누리 활동도 했었고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취업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저희 학교는 방과후도 많고 동아리도 되게 많아요. 또 만들고 싶은 동아리 있으면 선생님 한 분만 섭외하면 또 다 만들어 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활동을 학교에 와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 학교에 온다고 해서 근데 또 누구나 성공한다는 보장을 제가 드리지 못하지만 열심히만 한다면 저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다 도와줄 거기 때문에 꼭 입학하셔서 저처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졸업생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을 해주신 승명여자대학교 광고홍보과 김경민 선배님께 질문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공부를 따라가는데 어렵다고 하는데요. 대학 수업을 잘 수행하고 어려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학교 교육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가서 이게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인데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뭐 대학 공부 어렵지 않아요? 잘 따라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중간 정도 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1학년 2학기, 지금은 2학년 2학기인데 1학년 2학기 때부터 지금까지는 올 A뿔로 1등을 해서 1원도 안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제 2학년이라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과도 같이 이제 전공을 2가지 하고 있는데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랑 되게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나 뭐 재무관리 이런 내용들이 많이 겹쳐서 따라가기가 훨씬 일반계 친구들보다 수월한 것 같고 그래서 일반계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성적이 더 안 나온다거나 더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제 기준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교육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대만으로 이제 2학년 때 여행을 갔었거든요.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해외 연수라고 우리 학교에서 거의 99%를 지원을 해주셔서 3박 4일인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그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이 낮으면 높은 학생에 비해 많이 불리해가지고 대학과 취업 둘 다 못하는 게 아닌지 물어보십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중학교 때 받은 내신 점수가 이제 고등학교 오면 다 리셋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서 다 같이 시작하는 거고 국어, 수학, 영어 중심보다 우리 이 자기 학과에 맞는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의 옆에 계신 우리 채영님이 우리 카드 면접을 오늘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박수! 그래서 코엑스에서 오늘 하고 오셨는데 5시 반에 끝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희 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빨리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영 씨가 한번 면접 소감 짧게 간단하게 한번. 아무래도 일단은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취업난이 저희 고등학교 3학년 애들 학생들도 많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들에서 저희 학교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제 추천해 달라고 공고가 들어오고 있고 저도 이제 거기서 우리 카드 서류를 넣어가지고 이제 서류 합격을 해서 이제 지금 막 1차 면접을 보고 택시 타고 달려왔는데 일단은 면접관님들께서 다 편안한 분위기로 대해주셨고 이제 애들이라고 그냥 막 인사면서 너 학교에서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진짜 일반 대졸자 분들이 면접 보시는 거와 똑같은 커리큘럼 이렇게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보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준비하는 데까지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학교 프로그램만으로 이렇게 대기업을 제가 이렇게 면접까지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원서 접수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 국어 선생님이라든지 저희 이제 각자 여기 계시는 한양경영고등학교 모든 선생님들 다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냥 퇴근도 안 하시고 저희를 맨날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를 이 자리까지 책임감 있게 해줘서 네, 저를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채영 씨 정말 좋은 결과 이렇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서재덕 학생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등학교를 선택했던 이유, 혹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까 질문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중학교 때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이게 계기가 이제 좋은 성적을 얻어서 뿌듯함을 얻고, 그 다음에도 좋은 성적을 얻고 이런 성취감을 얻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친구들은 그런 성취감을 몰라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던 이유고요. 근데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아까 국영수를 못 해갖고 이제 인문계에 가서는 공부를 또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여서 제가 좋아하는 거 배우고 좀 더 재밌게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이게 저희 학교가 진짜 좋은 점이 다른 인문계 학교처럼 국영수 위주가 아니라 갖고 전부 전 학생 모두가 처음 보는 과목을 배우고 처음 보는 분야를 배웁니다. 그래갖고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나 안 했던 학생들이나 스타트 지점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누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래갖고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성적을 얻어서 탄력을 받고 공부에 흥미를 갖고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비스 경영과 구나연 학생한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재학 중이신 서비스 경영과는 최근 선호하는 직업의 교육 과정을 선도적으로 방영한 학과라고 나와 있는데 학과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서비스 경영학과는요, 2학년이 되면 쇼핑몰 플랫폼 경영 코스와 카페 경영 코스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쇼핑몰 플랫폼 경영 코스는 말 그대로 쇼핑몰, 그러니까 전자매체를 활용해서 상품을 거래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카페 경영 전공 코스는 바리스타, 또 이렇게 제과제빵 같은 것을 익혀서 커피 매장을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걸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3학년이 되면 8시간의 바리스타 수업을 받게 되고요. 이번에도 커피 조리사 자격증을 8명이 취득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토크쇼를 듣고 있는 이 장소도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실제로 카페로 운영을 하는 공간이자 그러니까 카페 경영 코스를 전공한 학생들의 실습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습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꽉꽉 막혀있는 그냥 정말 실습만 하는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진짜 카페에 와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되게 즐겁게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마트 IT과 김기빈 학생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IT과는 이제 외부 강사님을 초빙하여서 많은 수업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올해 이제 저희 학교가 그 경기 주니어 콘텐츠 창의학교라는 이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마트 IT과가 지원을 받는데 이게 경기 콘텐츠진흥원, 하남시청, 경기도 교육청 등에서 6,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십니다. 이 예산으로 요즘 이제 뜨고 있는 산업이 IoT, 사물 인터넷 과정, 그리고 유튜브 같은 영상 크리에이터 과정,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웹 프로그래밍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이제 외부 강사님들을 초청하여 이제 학교 내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학과는 다양한 IT 관련 동아리랑 대회나 프로그램, 방과 후 등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로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계속 더 배우고 노력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아까 얘기 드린 영상 크리에이터 과정을 하는 친구들이 외부 공모전에 나가서 우수상이나 특선 등을 수상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노력을 하면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스마트 IT과 같고요. 또 11월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경기 주니어 콘텐츠 창의학교 경진대회라는 거를 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친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조아란 학생은 현재 디자인 엘리트반에서 활동 중이시다고 들었는데 이 디자인 엘리트반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 엘리트반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지금 디자인 엘리트반은 지금 1팀 1기업 프로젝트를 아이디얼 팩토리 대치평님과 한 개 한 개 다 디자인을 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엘리트반에서는 편집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제일 많이 배우고 지금 그거를 사용해서 디자인 관련 공모전에 나가서 지금 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 과정으로 대상과 장려상 여러 가지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저는 올해 경기도 경진대회에서 컴퓨터 그래픽 부분에서 그 은상을 타고 엘리트뿐만 아니라 저희 디자인과는 선택 과목으로 편집 프로그램을 3개 이상 사용해야 되는 국가 공인 자격증을 컴퓨터 그래픽 운영 기능사에 35명이 합격을 하고 전자출판 기능사에 14명이 합격을 해서 저희 디자인 엘리트반이 좋은 실적을 내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1학년 보건간호학과 유재선 학생에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간호학과 지원 동기와 보건간호학과를 나오면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 학교를 진짜 실제로 다니시면서 보건과의 장점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하남 지역에서 유일한 보건간호과에 진학을 하여 제 건강을 지킴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을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는 사명감도 가질 수 있을 뿐더러 제 주변 사람들이 재선아, 미래에는 간호 계열의 직업이 많이 뜰 거다. 너 되게 잘된 선택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여기 왔는데, 그리고 또 물리치료과, 간호학과 등 간호대학 계열에 진학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보건간호과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 쓴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19가 덕분에 이제 개인의 위생 이런 게 점점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서 오히려 보건간호과 수업에 좀 더 몰입을 하고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1520시간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시험 응시 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과서 이론 수업도 하고 또 실제 하남시, 광주시에 있는 병원으로 진짜 실습을 가서 이렇게 하면 1520시간을 이수받게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무 귀여우니까 한 질문 더 할게요. 한 질문 더. 힘들어요? 좋아요. 네, 그럼 한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재선 학생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보건에 대해서 기초 이런 지식이 아무래도 많이 유재선 학생보다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기초 학력이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이제 보건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학교 교육과정, 보건간호과의 교육과정을 살짝 스포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주사를 놓는다는 거하고 심폐소생술 같은 거를 배워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열심히 성실하게 학습을 한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및 간호대학 진학의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삼육 보건대학교라고 되게 유명한 보건대학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얻으면 입학을 할 때 가산점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좋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면 오히려 취업률도 올라가고 좋은 것 같으니 보건간호과 좋습니다. 네, 귀여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경민 선배님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주로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성화고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는 특성화 전형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일반고 친구들이랑 또 경쟁을 하는 일반계 전형으로 또 넣을 수가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고요. 아까 여기 친구가 말했듯이 물리치료나 간호학과 이런 전문대 같은 경우에도 제 친구들 한 4시 140 정도 됐던 친구들이 다 갔거든요. 그래서 전문대부터 서울에 있는 대학교까지 여러 가지 전형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서비스 경영과 군한 학생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학교가 카페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카페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페 운영을 실제로 점심시간에 수요일 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카페 운영을 하는 학생들은 주로 아까 말했던 카페 경영 전공 코스를 선택한 학생들이 위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과 카페 창업 동아리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운영을 하는데 요즘에 제일 인기 많은 흑당 버블티 그리고 또 흑당 버블티가 다니까 좀 상큼한 레모네이드 그리고 또 그냥 일반 주스인 카프리선 이런 거 되게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커서 카페를 진짜 창업을 하게 됐을 때도 실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판매 가격을 선정하고 판매 가격을 설정하기 전에 원가를 직접 이렇게 재보고 하는 이런 활동 등으로 카페를 실제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어렵지 않게 어떤 것부터 해나가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튜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동아리 활동들도 저희 학교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조아라 학생에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인과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서비스 디자인과를 만약 졸업을 한다면 사람들이 다 디자인과 쪽으로 취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디자인과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을 잘 다뤄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희 디자인과에 들어오면은 기초부터 한 개 한 개 다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가 디자인뿐만 아니라 회계 쪽도 다 배우고 저희가 다른 과에 하는 일들도 다 배워요. 그래서 만약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싶다면 디자인만 보는 게 아니라 은행권도 노릴 수 있고 사무직도 무조건 노릴 수 있으니까 디자인계 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김기빈 학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이 120점 학생도 학급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학급 임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 궁금해하는데요. 한번 답변해 드릴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는 1학년 동안 반장을 하고 2학년 1학기 반장, 3학년 1학기 부반장을 했었는데요. 이 반장을 고르는 기준이란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에 얼마나 봉사할 수 있는지나 성실함 그리고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학년 1학기에 들어와서는 친구들이 서로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 내신 120점 친구도 반장이 될 수 있다 했는데 1학년 1학기 들어와서 친구들이 반장 선거를 보통 일주일 안에 하죠. 근데 서로 중학교 내신이 뭔지 절대 모르거든요. 반장 선거 나갈 때 시작하기 전에 저는 내신 160입니다. 저는 내신 12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장 선거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친구들에게 조리 있게 내가 반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반장이 되면 친구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겠다. 이런 자신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친구들에게 전달하면은 충분히 누구나 다 반장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질문하고 여기 패널들이 답변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아까 제가 미리 예고 드렸던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있으면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건 좀 물어봐야겠다, 한번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면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학생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와 특성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우리 패널분들 중에 답변 누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해요? 네. 인문계랑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을 물어보신 건가요?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교라는 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시나 수시를 준비를 하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취업이랑 대학교 둘 다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니까 저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했던 것 같거든요. 도움이 됐을까요? 네. 네, 그럼 이어서 질문 한번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네, 뒤에 학생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하남 경영고등학교를 재학하시면서 혹시 후회한 적은 없으신지? 누가 가장? 네. 하남 경영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후회한 적 없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단 한 번도 정말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후회했다면 이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을 거고요. 저는 사람들이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면 저는 당당하게 하남경영고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제 학교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학교를 되게 안 좋게 보시고 욕하시는 분들이 조금 덜어 있으신데 그 분들은 저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안 좋게 느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학교가 완전 최적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학교가 안 좋은 거고 그 부분이 저희 학교가 욕을 먹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박재현 선배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며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분. 동아리가 되게 많은 것 같던데 동아리 들어가는데 기준은 있나요? 이거는 가온누리. 우선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진입 장벽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학생들이 뭐 조건을 달고 하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선택하는데 자유롭지 않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조건 같은 거는 달고 하진 않지만 학교를 내부 외부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저희 가온누리나 학생회 같은 거는 면접으로 보고 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또 질문이 있다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뒤에 학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경영고등학교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학생들이 정말 솔깃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짠내 투어와 스라벨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수업만 잘 들어도 선생님들이 칭찬 카드라는 걸 주세요. 근데 이 칭찬 카드를
많이 받는 학생들은 정말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성실한 학생이라는 증거겠죠. 그럼 학교에서는 그에 대한 보답을 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칭찬 카드를 많이 모으면 일단 첫 번째로 스라벨, 스터디 라이프 밸런스. 여러분 워라벨이란 단어 아시죠? 네, 워라벨 말고 스터디 라이프 밸런스라는 약자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좀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이 근교에 정말 좋은 곳이 있다. 학생들이 데려가서 체험을 해보고 싶은 곳이 있다라는 장소를 이미지를 정해주세요. 그럼 이제 칭찬카드 저 많이 모았어요. 저 학교에서 놀러 가고 싶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칭찬카드 개수를 세서 선생님들이 그래 원하는 데 골라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뭐 인정조퇴 또는 인정결석까지 해서 이제 놀러 가게 해줘요. 예를 들면 저는 칭찬카드를 많이 모아서 서울 롯데타워에 전망대도 보러 갔다 왔고요. 전망대 보는 것부터 해서 그날 저녁 식사까지 학교에서 모든 비용을 다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짠내 투어라는 프로그램은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여행 다니고 싶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 학생들끼리 가는 건 위험하니까 허락을 안 해주시고 하니까 학교에서 그래? 그럼 우리가 선생님을 보호자로 삼아서 여행을 보내줄게. 라고 이런 취지를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나는 예를 들어 뭐 강원도 정동진에 당일치기로 무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오고 싶어. 기차 타고. 그래서 그럼 난 내 친한 이 친구들 뭐 예를 들어 뭐 6명, 7명하고 팀을 꾸려서 기차를 타고 출발해서부터 학교에 돌아오는, 학교가 아니고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코스를 다 짜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를 하면 그냥 선생님들 왔을 때 굳이 뭐 학생들의 기준에 맞다. 뭐 굳이 뭐 이렇게 불건전한 여행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학교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런 여행을 보내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1학년 때는 강원도 춘천으로 여행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강원도 정동진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무박 2일로.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학교에서 공부만 하기 지루할 때 학생 친구들하고 같이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수업만 잘 들어도 학교에서 막 이렇게 여행도 보내주고 하니까 네, 정말 좋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고 싶다. 이건 정말 궁금하다. 집 가면 생각날 것 같다. 후회한다. 이런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몇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한 두세 가지 질문만 저희가 답변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끼리 일단 Q&A 티키타카를 할 거고요. 우선 전직 죄송합니다. 학생 자치회에서 체육 사장으로 일하셨던 박희건님,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으로 학교 스포츠 클럽이 운영되는 반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제 체육에 관련된 앞서 학생이 궁금하다고 물어보신 동아리 관련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옆에 여기 쭉 가다 보면 여기는 헬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을 열어 놓으셔서 점심시간이나 뭐 쉬는 시간마다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머신도 있고 되게 좋은 시설이 되어 있고,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반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배구반, 뭐 농구반,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헬스 체력 단련반이 있고요. 또 방과 후 또는 이렇게 점심시간에 운영을 하고 선생님들께서 관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하남시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에 참가하고 교내에서는 반별, 학과별로 학교 스포츠클럽 축제도 이제 학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내신이 몇 점대인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는 120점대에서 130, 140, 150점대까지 많이 진학을 하지만 이렇게 박정은 선배님처럼 170점대나 160에서 170, 180 진짜 이번에 또 되게 잘하는 친구가 그때 작년에 이제 진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높은 점수의 학생도 있고 되게 다양한 내신의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년 진학률은 어떻고 어느 대학교로 진학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제가 같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진학은 40% 정도가 진학을 하였습니다. 세종대, 명지대, 가천대, 건국대, 한양여전, 명지전문대 등 4년제는 20명이 합격을 하였고요. 2, 3년제는 83명의 학생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선배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좋은 에너지를 받아 남은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슬슬 이제 늦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행사를 마쳐볼까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추후에 스쿨쇼 우리 학교 견학 프로그램이 이제 다시 되는데요. 여기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특별전형 지원 시 가산점 5점이 부여된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할 때는 카카오 채널 혹은 학교에 전화하면은 개인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많은 중학생 분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안녕하세요. 있는 분들과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한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더 궁금한 내용이 혹시 있게 된다면 우리 학교 공식 이제 유튜브 채널 앞서 말씀드린 유튜브 채널과 학교 홈페이지 입학 Q&A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경영고등학교 입학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쳤으니 돌아가셔서 맛있는 저녁 드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